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살모사형 배신자로 평가받는 한동훈이에 대한 자유우파 보수 지지층의 비토 정서가 상당한 가운데 한동훈을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인 19일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날 오전 특정 정치인을 죽이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설마 진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동훈이가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협박이나 위해성 글은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동훈에 대한 단죄는 정치적 심판은 물론이고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이후 한동훈이가 당사로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권력 찬탈을 기도했던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사적 제재가 아닌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심판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한동훈이 실제 구속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훈이가 차은택 엔딩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단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가 아무리 밉더라도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게시물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단죄해야 합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추적해서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 보수 괴멸의 원흉 한동훈이가 보수 재건을 참칭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A씨가 무슨 사연으로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선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밀고 있는 조중동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올드미디어, 레거시 매체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일보가 부도를 맞은 겁니다. 특히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원성이 자자했던 중국계 자본까지 투입되었던 JTBC는 아예 쫄딱 망하고 있는데, 220억 규모의 어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중앙그룹의 부채는 무려 2조 8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하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도 타령을 하면서 좌파에게 빌붙고 한동훈 같은 인간을 싸고 돌았던 중앙일보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독자들이 이미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몰락을 보면서 과연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어떤 착잡한 심정일지 궁금할 뿐인데, 오늘은 중앙일보지만 내일은 동아가 될지 조선이 될지 결국 독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통일당은 논평을 통해 JTBC 관련 계열사가
중국 투자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언론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언론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직간접 투자 제한과 언론사 지배구조 공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채무 불이행 선언 후 회생 신청을 한 JTBC 관련 계열사가 중국 투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지배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언론 독립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컨텐츠 제작사인 JTBC 스튜디오 등은 2020년 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로부터 약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며 통상적인 지분 인수와 다른 투자 계약으로 계약 조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중국 기업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검열, 통제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는 등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보도 성향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했는데 자유통일당은 이와 연관된지는 모를 일이나 JTBC가 중국인 투표권 부여 및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반중 시위나 반중 담론을 단순 음모론에 기댄 혐오 행위라는 식의 비판성 보도를 해온 바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행 방송 관련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는데 현재 지상파 TV, 라디오의 경우 외국인 직접 지분 보유가 사실상 불가하지만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20%까지 이번 JTBC 계열사 경우처럼 모회사, 지주회사, 컨텐츠 제작사, 통신사 등에 대한 간접 소유는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기업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배구조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이 없고 관련 규제도 허술해 현재 중국 자본 유입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언론 현실은 콘텐츠 업계를 포함해 기업, 부동산, 교육, 정치 등에서 급속히 입지가 커지는 중국 자본에 대한 마지막 견제 기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언론사 지배구조를 밝히는 통합공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며 뉴스 등 언론 분야에서만큼은 중국 자본의 직간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광고 하나 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